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도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잠들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미루는 습관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신 뇌과학 연구가 밝힌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루기를 반복할수록 뇌의 특정 부위가 실제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변화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마감이 코앞인데 유튜브를 켭니다. 딱 한 편만 보고 시작하자. 그런데 한 편이 두 편이 되고 두 편이 세 편이 됩니다.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노트북을 펼치죠.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런데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격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건 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감정뇌입니다. 이 녀석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불쾌한 걸 피하고 편한 걸 찾는 겁니다. 이 과제하기 싫어. 일단 유튜브 보자. 이게 편도체의 목소리입니다. 반대편에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이성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일 발표인데 지금 준비해야지. 이건 전전두엽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매번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루기는 편도체가 전전두엽을 이긴 순간입니다. 새해 첫날 헬스장 등록해놓고 2월이면 안 가게 되는 것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성뇌가 감정뇌에 진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뇌 구조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2018년 슐루터 연구팀이 뇌를 스캔해봤더니 만성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더 크고 전전두엽의 회백질은 더 적었습니다. 게다가 두 영역 사이의 연결마저 약했습니다. 쉽게 말해 감정뇌는 과도하게 활성화되는데 그걸 제어할 이성뇌는 힘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실제로 성인의 15에서 20%가 만성적인 미루기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명 중 1명 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미루기에 취약한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지금 편도체가 전전두엽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편도체가 계속 이기면 뇌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편도체가 이성뇌를 이기는 순간이 미루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편도체가 계속 이기면 뇌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반복하는 대로 굳는 성질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자기 조절을 안 하면 전전두엽이 약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힘 차이, 그게 반복될수록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미루기를 반복하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또 미루게 됩니다. 미루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죄책감이 됩니다. 죄책감 속에서 억지로 한 일은 당연히 성과가 낮습니다. 낮은 성과는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더 미루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미루기는 우울과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미루기가 단순히 좀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갉아먹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씁니다. 뇌 스캔으로 확인해봐도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타인을 떠올릴 때와 같습니다. 뇌가 미래의 나를 남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에 고생할 사람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시간 할인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보상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느끼는 뇌의 버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뇌는 일단 피하자를 기본 설정으로 저장해버립니다. 편도체는 강해지고 전전두엽은 약해지고 미래의 나는 점점 더 남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악순환에는 반대 방향도 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그럼 이 악순환 정말 끊을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놀라울 만큼 작습니다. 5분입니다. 딱 5분만 해보는 겁니다. 5분만 하고 그만두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게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5분 뒤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도파민 시스템이 점화됩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처럼 한번 걸리면 엔진은 스스로 회전을 유지합니다. 도파민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분비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실제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나면 조금만 더 하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순서가 거꾸로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동하면 그때 시작해야지.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동하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먼저 몸이 움직여야 뇌가 엔진을 겁니다.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한 게 행동 활성화라는 방법인데요. 우울증 환자에게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메타 분석에서 인지행동 치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우울증에도 통하는 방법이라면 미루기에는 당연히 통하겠죠? 5분 규칙 외에 두 가지를 더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첫째,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남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미래의 나와 연결감을 높이면 미루기가 줄어듭니다. 이걸 미루면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까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둘째, 과제를 잘게 쪼개는 겁니다. 편도체가 이거 하기 싫어 라고 반응하는 건 과제가 크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과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면 그 불쾌 신호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전부 편도체의 저항을 줄이고 전전두엽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2025년 이라이프에 발표된 이중 맹검 실험에서 전전두엽에 약한 전기 자극을 7회 가했더니 만성 미루기자의 미루기 행동이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 뇌를 직접 바꿔서 미루기를 줄인 겁니다. 물론 뇌 자극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그 5분 동안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루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편도체와 전전두엽, 뇌 안에 두 영역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편도체가 계속 이기면 뇌는 정말로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흐름을 되돌리는데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5분만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행동이 시작된 순간부터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전전두엽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건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싶어질 때까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미루지 않고 여기까지 집중한 겁니다. 이미 전전두엽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일상 속 심리를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